이 환율 동향은 일단 새해 들어서도 외국인의 국내 채권 매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원화를 택하는 중에 있고요.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쌍바닥을 찍고 있죠. 근데 여기를 만약에 지지가 보이게 되면, 여기를 지지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꼭 보시고요. 반대로 여기를 깨게 되면, 여기를 이탈한다 하게 되면은 추가 하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튀어 올랐다가 깨지는 거라. 금요일 날도 장중에 좀 올랐다가 내려앉았죠. 그러니까는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차트를 조금 길게 2003년부터 좀 길게 봤을 때 이게 이것도 깨졌죠. 이거 살짝, 근데 많이는 아니고 살짝 깨졌는데, 그죠? 여기를, 그러니까 지금 반등, 지금 라인을 지켜내야 되면, 지금 지켜내고 한 1100 정도로 회복돼야 되고, 여기를 여기까지 이제 깨지게 되면 차트적으로만 설명드리면은 추가 하락이 가능한 거죠. 지금 그래서 조금 쌍바닥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죠? 이 쌍바닥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1180원 부근이네요. 그죠? 오늘도 종가가 1180원 부근이니까 1100이 아니라 1080원이요. 1080원을 지키느냐 여부가 향후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80원 깨게 되면 추가 하락일 것 같고요. 만약에 1080원을 좀 오래도록 지키게 되면은 조금 횡보를 하더라도, 그죠? 조금 옆으로 조금 가더라도 1080원 하시면, 예를 들어 뭐 3바닥, 3바닥 나올 수도 있습니다. 3바닥하고 이렇게 반등하는 패턴, 요 패턴은 하나 머리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은 좀 더 환율이 낮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선물 12월 만기 후에 지금 누적으로는 외국인은 3,400억 상방입니다. 그러니까 3,400억 달러, 원달러 상승에 외국인이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뭐 아주 큰 누적 상방은 아니고, 또 요번 주 목요일 날이면 이제 또 만기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조금은 달러 상방이라는 점은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이 라인을 깨긴 깬 거거든요. 그죠? 딱 맞게 그으면은 살짝 깼어요. 이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도 좀 1100원을 좀 지키는 게 좋았는데, 그죠? 1100원을 좀 지켜야 차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죠? 상당히 오랜 기간 지켜왔던 바닥을 지금 살짝 깬 상태라는 점을 조금은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엑소더스 했던 2007년도에, 그죠?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이 시기에, 2007년부터 계속 빠져나갔죠. 이 시기에 원달러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올해 중으로 채권이든 우리 주식이든 팔고 나가게 되려면은 최대한 빨리 하락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금까지 들어온 달러, 우리나라 채권 엄청나게 매수했지 않습니까? 몇 년간에. 지금 19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엄청 매수한 그 채권을 좋은 가격에 팔고 나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주식도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매도가 더 거세지는 시간이 오게 되면은, 저는 얘네들 원래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좀 더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한다면은 반등을 시키면서, 근데 그거는 이 주식 폭락이 언제 일어나느냐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이 주식 매도를 더 공격적으로 계속 매도하면서. 근데 뭐 하긴 이 시기에 2007년에 외국인이 계속 팔면서도 지수는 상당히 꽤 높게 유지됐었어요. 2007년도 동안은. 그죠? 그러니까 지수의 뭐 폭락하고 상관없이 외국인의 매도가 만약에 나온다면 언제 나오느냐? 만약에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 때 외국인의 대거 매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나와서 그것을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갈 거면 어떻게 된다? 환율은 한 차례 급락해서 여기 레벨까지 떨어질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1,000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 해서 그때 한번 채권이든 주식이든 탈출해서 나가는 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이든 시대에 계속 달러가 문제가 될 거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달러가 더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달러가 좀 반등하지 않겠나.
결국 이 원달러는요, 이 외국인의 그 자본이 지들 유리하게 이거 다 조작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미네르바의 얘기처럼 홍콩에 집결해서 우리나라 원화를 공격한 거죠. 지들 시컸다 나가놓고, 시컸다 이 낮은 가격에 나가놓고, 그 다음에 띄워서 공격을 우리나라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를 제가 볼 땐 1080원 지지 여부로 뭐 그것뿐이 없습니다. 저희가 뭐 외국인 의중을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1080원을 기점으로 해서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외국인 매도가 주식 매도가 계속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저희가 2007년도 모습은 꼭 한번 알아둬야 된다. 외국인은 주식을 매도하면서 지수는 고공행진했습니다. 지수가 하락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지수는 고공행진하면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면서 낮은 환율을 만들어서 빠져나갔다. 아시겠죠? 근데 그때는 채권이 지금처럼 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랑 물론 이제 2020년도에도 주식 매도가 있었죠. 한 24조 원인가 있긴 있었는데 그때랑은 다르게 채권은 지금 더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채권을 아주 크게 막 매도하고 그런 건 아닌데 들어오질 않았어요. 우리나라 채권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가득 들어있던 주식만 엄청나게 한 몇십 조 원을 빼서 나갔죠. 이 좋은 환율에 말이죠. 어쨌든 2007년도 모델을 보려면은 일단은 나중에 채권 매수가 또 줄어들고 일단 우리나라 탈출 조짐이 보여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제가 볼 때 그 쌍바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